처음에 온라인 교육 받으실 때 많은 분들이 이클립스 때문에 지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곧 저의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은 저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걸로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건 이제 이클립스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클립스를 버렸습니다. 안 쓰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세상에 툴이 이클립스만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갖고 환경 구성하는 게 좀 제일 짜증나는 거죠.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번에 안드로이드 방학 연수를 선생님들한테 제가 했어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방학 연수를. 이분들이 사전에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또 이클립스로 다 공부를 하고 오신 거예요. 이클립스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한테 또 이걸 갖고 하려니까 또 이클립스랑 달라요. 좀만 정리해보세요. 쉬워지고 더 편할 거예요. 끝나고 갈 때는 너무너무 이게 툴이 좋고 편하니까 심플하니까 이제 그걸 다 바꿔갖고 오셨어요. 다 보시게 될 거예요. 무슨 툴로 나는 짜길래 강사는. 제가 과제하라고 파일 올려줬는데 안 열렸잖아요. 예, 처음에 안 열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클립스가 아니었거든요. 네. 이클립스를 내보내기를 해서 그게 드린 건데 제대로 안 읽혀지더라고요. 이클립스에서. 그래서 결국 이클립스에서 다시 작업해서 보내드렸어요. 네. 전화가 또 막 울리네요. 전화를 또 진동을 했는데 모르는 전화로. 예, 오늘은 이제 뭐 특별한 주제를 이렇게 뭘 할까 이 고민을 좀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주제로 세미나를 하는 게 이 시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물론 이런 거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부분을 터치를 해서 아직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오히려 가장 많이 헤매고 있는 비웃단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비유를 꼭지를 하나 딱 뜯어 갖고 왔어요. 비유. 지금 안드로이드의 유저 인터페이스, 안드로이드 폰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그림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아키텍처를 좀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 뷰라는 챕터를 하나 뜯어갖고 왔어요. 숙제라는 뷰를 뜯어갖고 왔어요. 안드로이드의 4대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서비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4대 구성 컨텐트 프로바이더.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안드로이드의 4대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제 바로 액티비티라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씨름하는 게 액티비티인 거죠. 제일 많이 씨름하는 게 액티비티고요. 그 액티비티와 애플리케이션의 주소를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컨텍스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액티비티는 뷰가 아닙니다. 그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수업을 해드렸고 액티비티는 뷰가 아니고요. 뷰를 컨트롤해주는 뷰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뷰를 화면에 그리기 위해서 그거를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한 가지 스마트폰이요. 한 가지 플랫폼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쉽게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를 소위 말해서 생고생을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아이고 쉬워져요.
재밌죠? 그냥 같은 원리로 그러거든요. 아이폰 프로그래밍에서는 걔를 뭐라고 그러냐면 액티비티 같은 애를 UI 뷰 컨트롤러라고 해요. 이야기는 아이폰이 더 쉬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UI 뷰 컨트롤러가 화면의 뷰를 컨트롤하는 거라는 걸 금방 할 수 있죠. 이제 아이폰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자신만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걸 뷰를 컨트롤하는 뷰 컨트롤러로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해요. 그 액티비티를 누가 컨트롤하냐면 그것도 컨트롤하는 놈이 있겠죠. 그 액티비티를 컨트롤하는 게 애플리케이션. 그 개념이 계층적인 개념이 안 쓰면 도대체 이게 어떤 원리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최초에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호출이 되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에 등록되어 있는 런처라고 되어 있는 액티비티가 가장 먼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돼서 그 UI 컨트롤러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 그 액티비티에서도 자, 내 액티비티가 화면에 보여줄 뷰는 누구지? 라고 생각하면서 뷰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그려서 아, 이 스텝에서 뭐가 있고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고 이런 걸 좀 공부할 필요가 있었다.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은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생성과 파괴라는 거를 거죠. 그런데 액티비티도 비슷하다는 거죠. 액티비티는 그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액티비티의 그 라이프 사이클은 그 처음에 생성이 되겠죠. 생성이 되면 on start,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돼요. 그때마다 호출되는 함수들이 있어요. on create. 근데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면 on start가 또 있어요. 근데 막 돌다가 멈춰요. 일시정지가 돼요. 언제 멈추냐면 다른 액티비티가 뜨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시정지가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온포지가 돼요. 온포지가 됐다가 다른 게 종료가 돼서 내게 다시 활성화되면 온 리줌이 돼요. 그러니까 포즈와 리줌을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갔다가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액티비티가 피니시가 돼요. 멈추는 거죠. 스타트. 그리고 마지막에 메모리에서 파괴될 때 온 디스트로이.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함수들을 정의하면 그 시점에 호출이 된 기능을 여러분들이 거기다 구현할 수 있어요. 이게 액티비티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해야 될 코딩의 위치, 포지션.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철저하게 MVC의 형태로 구성이 됐어요. MVC라고 하는 건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라고 나눠요. 그 모델은 뭐냐면 데이터를 담는 그릇을 모델이라고 해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파일 입출력, 아니면 변수, 이게 다 모델. 근데 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레이아웃이라는 폴더가 있었을 거예요. RES라는 리소스 폴더라고 레이아웃이 있는데 그 레이아웃이 주로 뭘 담당하는 거냐면 뷰를 담당하는 거예요. 화면. 근데 걔는 단지 걔가 화면을 그리는 건 아니고 원래는 그 누군가가 그거를 전개해줘요. 그러니까 뷰단에서 이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그 XML을 읽어서 그거를 자바 클래스로 만들었고 화면에 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걔가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해요. 레이아웃 인플레이터가 하는 일은 바로 리소스 폴더 안에 있는 레이아웃에 있는 그 XML 파일을 읽어서 클래스 파일로 변환해갖고 그 화면에 얹어주는 일이에요. 각각의 뭐든지 클래스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뷰가 화면에 얹혀지게 되면 자기가 차지할 공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즉 화면이 있으면 여러분 화면이 무한정인 거 아니죠?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의 화면의 크기라고 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가로 얼마, 세로 얼마. 그 가로 얼마, 세로 얼마의 화면 해상도 안에서 자기가 얼마만큼을 차지해서 보여줄 것인지 결정한 게 레이아웃 width와 하이트예요. 그걸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이 완전 달랐어요. 그리고 레이아웃 종류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화면을 보여서 내가 원하는 UI를 지정할 것인가. 이벤트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벤트는 UI가 그림에 뭐가 나와야 그 다음부터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야 이제 너 클릭하면 이거 클릭하면 뭐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리스너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리스너는 왜 그런 걸 만들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뭐든지요. 어떤 구조가 있으면 그 구조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공부하면 구조가 이해가 안 돼.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 예를 들어서 왜 리슨을 만들었나요? 라고 했을 때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드로이드에서 분명히 리스너 되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버튼 누르고 셋, 온 클릭. 그죠? So set on item 클릭 리슨. 셋 무슨 리스너? 셋 무슨 리스너래요? 왜 리스너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 리스너를 만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클릭하면 뭔가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버튼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버튼을 제공해야 되는데 버튼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버튼을 갖다 쓰는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면 내가 그거까지 다 짜서 주겠죠. 리스너라는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임하는 거예요. 유임. 유보한다 그러죠. 내가 처리를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처리하는 구조를 짜세요. 이런 뜻이에요. 소위 말해서 리스너를 만든 이유 자체는 사용자 처음에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던 사람이 자기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기능을 동작시킬지에 대해서 내가 그걸 제공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구글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만들면서 자기가 버튼에 대해서 동작할 내용을 미리 다 정해서 이러이러한 범주 내에서 만드는 동작을 이렇게 해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유란 말이죠. 여러분이 짠 걸 자유롭게 동작시켜라 이거예요. 다만 나는 버튼에서 클릭한 걸 인식시켜주겠다. 클릭한 이벤트가 발생해서 내가 클릭한 거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나는 클릭한 거를 이게 인식해갖고 그 클릭한 이벤트를 전달해 줄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벤트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리스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거를 실제로 가져다가 짜는 사람이 구현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왜 그렇게 구조를 짤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아무리 책을 봐도 책에서 그런 말을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 책 읽어보니까 그런 말 해줘요. 왜 리스너 써야 되는지 얘기 안 하고 리스너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건 책보에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방법은 책보가 한번 해보면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책에서 이렇게 코딩을 하던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걸 하면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죠? 프로그램을 잘 짜고 싶어요. 내 머릿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시켜서 내가 스마트폰에서 막 이렇게 동작하는 걸 내가 막 만들고 싶어요. 근데 막 그렇게 안 돼요. 그죠? 열심히 만들었는데 동작을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내부적으로 얘가 어떤 생각으로 동작하는지 내가 모르고 있다. 그냥 책 보고 책에서 이렇게 짰는데 그럼 나도 앵무새. 여러분들은 페롯이 아니에요. 그래서 앵무새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은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머릿속에 그려서 작업을 해줍니다. 그걸 꼭 이해하십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화면에 뭔가를 배치해서 이벤트를 사용하고 처리해주려면 안드로이드에서 뷰라고 하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 뷰가 완전히 필수예요. 필수. 얼마나 필수인지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제 뷰를 보셔야 되는데요. 뷰에서는 기본적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설명이 액티비티는 화면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컨트롤러라는 놈이 뭘 보여주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기는 안 보여요. 뷰는 컨트롤러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액티비티 안에서 뷰가 사용자를 대면하는 실체가 됩니다. 또 여러 개의 뷰가 모여서 하나의 액티비티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러한 액티비티가 모여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액티비티 안에 뷰를 배치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실제로 레이아웃을 우리가 뷰 그룹이라고 해요. 뷰들을 그룹핑해서 모아놨기 때문에 내가 자기들의 그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뷰 그룹도 뷰 그룹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자녀만 낳겠다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2자녀 이상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김진성 씨인가요? 파일을 보내셨어요. 오셨네? 아 예. 메일 받으셨어요? 아니요. 확인 못했어요.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 이거 오늘. 네.
질문의 내용하고 사실은 소스 코드 내용 여러분들 약간 달라요. 힌트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의 요지로 말씀해 주신 거는 코드 레벨하고 XML 레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요지가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었고 스크롤 뷰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하나밖에 못 가져요. 그래서 스크롤 뷰는 한 자녀 낳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스크롤 뷰 안에 두 자녀를 넣으려고 하면 얘가 익셉션이에요. 스크롤 뷰의 기본 특성은 자신의 뷰 안에 차일드가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이미 근데 XML로 부풀려갖고 스크롤 뷰 안에다 XML로 이미 하나 리니어 레이아웃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스크롤 뷰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갔으니 이미 자녀 하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또 추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자녀 두 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스크롤 뷰에서는 일리걸 스테이트 익셉션이라고 하는 익셉션을 오류가 나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크롤 뷰 같은 뷰의 특성을 몰라서 이제 발생되는 오류가 납니다. 스크롤 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녀가 하나밖에 안 돼요. 스크롤을 하려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단순하게 되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스크롤 뷰는 자기 자녀의 길이를 계산해요. 전체 높이가 얼마인지를 보고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창의 크기를 계산하고 위치를 패닉을 해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개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이즈를 계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안에 다 넣는 거죠. 그렇죠. 다 집어 넣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뷰를 구현하려면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그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 다 때려 넣어요. 그 리니어 레이아웃이 커지겠죠, 계속.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기 크기에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면 스크롤 뷰 입장에서는 자기가 볼 수 있는 화면의 뷰포트라는 게 있어요. 화면에 보여주는 크기가. 화면에 보여주는 크기 내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스크롤을 얼마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스크롤 바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스크롤 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자기가 스크롤 바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크롤 바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산할 수 있는 크기를 이게 자녀가 여럿이는 도대체 이게 가로로 얼마, 세로로 얼마인지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크롤 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차일드의 하나의 크기만 해줘요. 그런 이제 뷰의 특성을 좀 알아야 우리가 그런 거를 짤 때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위젯으로다가 이 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위젯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뷰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젯은 직접적으로 화면에 보여요. 이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일반적으로 얘를 컨트롤이라고 해요. 뷰그룹은 그렇지 않아요. 뷰그룹은 담아요. 뭔가를 담아요. 무조건 담아요. 그러니까 스크롤 뷰도 컨테이너 뷰그룹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룹이 많은데 그룹 중에서도 하나밖에 못 담는 게 스크롤 뷰고 다른 애들은 여러 개 담을 수 있어요. 뷰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뷰그룹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뷰의 클래스들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고요. 뷰그룹이면서도 위젯처럼 사용하는 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 뷰가 스피너. 뭔지 아시겠죠? 리스트 뷰는 뭐예요? 목록을 뿌리는 거죠. 근데 안드로이드로 뭔가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리스트 쓸 일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목록을 처리할 일이 셌거든요. 스마트폰에서 목록을 뭔가 표시하고 그걸 컨트롤해야 되는 게 셌기 때문에 리스트 뷰를 쓸 일이 너무 많은데 이 리스트 뷰는 재밌는 게 뷰. 그 재밌는 게 리스트 뷰는 사실은 리스트를 표현하지 않아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리스트 뷰는 뷰 그룹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그 아이템을 자기가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어댑터가 필요해요. 리스트에 어댑터를 쓰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모르면 다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가 뷰 그룹이니까 뷰 그룹은 뭐예요? 자기가 차일드들을 묶어갖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스크롤 업다운하고 이렇게 핑하고 이런 건 다 돼요, 기능이. 그런데 그 안에 실제 원소들을 그리는 누가 하냐는 거죠. 어댑터를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리스트 뷰. 그래서 리스트 뷰는 누굴 상속받았냐면 어댑터 뷰를